3천만 원 수익 받나요? 그쵸, 3천만 원 정도. 그럼 1년이면은 얼마죠? 1년이면 다시 100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딥페이크인가? 돈깡이 많이 바뀌었는데? 오늘 거래 어떠셨어요? 오늘은 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왔다고 판단을 해서 어제 종가에 에코프로 BM 숏을 꽤 많이 쳤는데 어제 하필이면 나스닥이 선물이 2.4%나 올라서 기분이 좀 되게 안 좋았어요. 하필이면 숏을 몰빵을 거의 쳤는데 그래도 어쨌든 장초에만 에코프로 BM이 좀 떴다가 다시 원래대로 가격이 쭉 빠지는 고점이라는 근거는 수급상에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둘이 합쳐서 개인의 수급이 거의 3천억이나 순매수가 들어갔고 보통 한 종목에 300억만 쳐도 꽤 많이 들어갔다 치는데 두 개 종목을 합쳐서 3천억이 들어가는 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급이라고 생각을 해서 에코프로를 숏을 치고 그리고 좀 더 내 포지션에 자신을 둔 것은 그 어제 신문 기사에서 딱 떴는데 어떤 직장인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주식을 가지고 10억 원을 수익을 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퇴사합니다라는 인증글을 블라인드에 남겼어요. 그게 기사화가 돼서 이제는 진짜 완전히 고점이 거의 다 왔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가지고 저는 어제 과감하게 종가 부분 에코프로 BM 숏을 많이 쳤고 대중과 반대로 한다? 네, 대중과 반대로 하는 식으로 역발상투자? 네, 나스닥 때문에 좀 어제 괴롭긴 했는데 나스닥과 관계없이 이제 에코프로는 좀 2차 전지는 이젠 약간 좀 하락세가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근데 고점을 함부로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아서 여전히 숏스퀴즈로 나서 또 다시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숏 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들고 매수의 기준은 블라인드인가요? 블라인드 어떻게 보면 주위 사람을 통해서 그 인간지표라고 했었지. 인간지표가 진짜 중요해.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IRA는 알잖아. 미국의 IRA 말고 유럽의 IRA라고 친 CRMA가 어제 발표났는데 그게 전 제로 노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제로 노출 이후로 좀 빠질 거라 여러 가지 이유를 확실히 해가지고 코브로 숏으로 오늘 좀 수익을 봤다. 오늘 한 3천만 원 수익 받나요? 그쵸, 3천만 원 정도. 그럼 1년이면은 얼마죠? 1년이면 100억? 아직 한참 멀었어요. 네. 108억이네. 108억 트레이더. 돈깡의 지인 트레이더인데 지금 주식 몇 년 차죠? 정확하게 주식을 시작한 연도는 09년이니까 2009년부터 14년 차고 근데 직업으로 선택한 건 2016년도니까 이제 7년, 8년 차 트레이더. 그러면 처음에 주식을 시작한 계기는 어떻게 돼요? 회사를 다니는데 우연히 저희 팀장님 연봉을 봤거든요. 20년 차 팀장님 연봉을 보고 이제 회사에서 오래 다니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또 나름 처음에 간 회사가 되게 공기업이고 안정적인 직장이다, 뭐 간일고 길게 갈 수 있다 그래서 갔는데 결과가 그 모양인 걸 봐서 집 한 채도 못 사겠다 싶어서 리스크를 테이킹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좋은 회사고 사실 학벌도 워낙 엘리트시니까. 서울도 나왔잖아요. 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 투자했던 금액은 얼마였죠? 처음에는 이제 3천만 원, 그것도 제 돈이 아니고 은행 돈으로. 제 돈은 아닙니다. 은행 돈, 부모님 돈 다 합쳐가지고. 은석이 형이 부모님 돈 좋아해. 그렇죠. 지금은 효자지만 그거 많이 땡겨다 썼지. 네, 땡겼었지. 그리고 빚까지 생겼었잖아요. 그러면 그 3천만 원에서 빚까지 생기게 되는 그 과정을 좀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확하게는 그 3천만 원이라는 거는 제가 전업 투자를 생각했을 때 자산이 3천만 원이고 순자산은 마이너스 1억이었어요. 빚이 한 1억 3천만 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 무술은 뭐예요? 지금은 선물 스캘핑, 선물 스윙 두 가지를 하고 있죠. 데이 트레이더네요. 데이 트레이더랑 스윙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 그 3천만 원으로 은행 돈으로 시작했지만 깡통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깡통도 셀 수 없이 쳤죠. 처음에 깡통 찼던 건 언제? 제일 처음에 샀던 거는 2009년도에 공익하면서 과외를 꽤 많이 했는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주식 계좌를 딱 열어보고 도대체 공익한 동안 이런 돈이 얼마인지 보니까 누적 마이너스 3천만 원 찍혀있더라고요. 제 과외비 한 3천만 원이 거기 다 들어가 있었어요. 돈깡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모 커뮤니티에서 보면서 이 동강님 같이 저도 한번 돼보고 싶었고 그때는 저도 완전 초보였고 순자산이 여전히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빨리 그 바닥을 좀 탈출하고 싶었고 어쩌다 보니까 만나게 돼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깡통을 차고 돈을 잃고 깨달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제가 깡통 한 번 찼으면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안 찰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차게 되더라고요. 그 욕심이 컨트롤이 잘 안 된. 그래도 깡통 한 번 차고 복구를 했다고 해서 또 자만을 하면 안 돼. 뭔가 사람이란 게 어느 정도 큰 시련을 극복했으면 나는 더 강한 사람이 됐다고
착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건 진짜 큰 착각이었지. 깡통은 그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게 되니까 그냥 이 바닥 떠날 때까지 영원히 겸손해야 된다는 점. 마이너스 1억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자산이 마이너스 1억에서 50억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짧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처음에 마이너스 1억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시드고 1억 3천만 원 빚이었는데 전업 1년차 때 그걸 어떻게 운 좋게 수익이 다 나서 1년차 때 한 10억 정도 가까이 수익이 났었고 2년차 때 한 20억 정도까지 찍다가 그 이후에 완전 자만에 빠져서 레버리지 크게 하다가 숏 스퀴징을 당했죠. 숏 포지션은 아주 비중을 작게 해야 되는데 차라리 배팅을 많이 할 거면 롱 포지션을 크게 잡아야 되는데 숏 포지션을 크게 잡아가지고 아주 크게 망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셀트리온 숏을 쳤다든지 아니면 남북 테마주 이런 것들 숏을 쳤다든지 아주 그 사람들이 광기가 몰리는 그런 종목은 절대로 함부로 숏을 치면 안 된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뭐 테마주 하면은 돈 잃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테마주 해야 돈을 번다는 걸 깨달았어요. 테마주를 숏 치니까 돈을 잃더라고. 테마주로 적당히 롱을 잘 잡으면은 돈을 버는구나. 그 한 해 마이너스 1억 3천을 복구하고 10억 정도 이제 수익을 냈다고 했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아 그때는 되게 겸손했어요. 몇 년 동안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었다가 초심을 잃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매일 시드 1억 원 정도를 맞춰놓고 수익금은 다 빼놓고 그런 식으로 계좌 관리를 되게 잘했거든. 그때는 한 달 동안 전부 수익인 적이 있었어요.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그 정도로 승률이 굉장히 높았었고 안정적이었고 근데 그게 한 1년 정도 유지가 돼서 꾸준히 수익이 나니까 거기서부터 사람이 욕심이 딱 생기는 거지. 그래서 주제 파악 못하고 시드 늘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좌 관리가 안 돼가지고 어느 순간 빵 터지는 거죠. 가장 큰 수익을 안겨준 주식이 있다면 뭘까요? 아 그럼 기아차예요. 기아차 그때 애플카 이슈가 터졌을 때 2021년? 그때 광기가 있었지. 그때 제가 또 시드가 갑자기 불어난 상황이라서 그 기아차 하기 전에 빚쟁이 시절이 또 있었는데 그 빚쟁이 시절을 딱 극복하고 나서 기아차로 초대박이 났어요. 수익이 어느 정도였죠? 한 거의 20, 30억 거의 30억 정도 수익이 났었어요. 며칠 동안에. 그래가지고 그걸로 부동산에다가 자산을 파킹을 했죠. 아 리스크 네, 관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근데 문제는 큰 손실을 또 기아차로 또 손실을 봤어요. 기아차 롱 포지션을 아주 크게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말 사이에 기아차 애플카 이게 협업 안 한다고 부인이 뜬 거야. 그래서 그때 한 10억 넘게 날렸었지. 여기서 교훈이 있지. 큰 수익 뒤에 큰 손실이 반드시 등장한다. 맞아. 옛날에 민호 형도 셀트리온으로 마이너스 10억 정도 보고 다시 또 그 종목 들어와서 복수전 했잖아요. 아 그치. 근데 형도 방금 얘기를 들어보면 기아차로 엄청 많이 벌었지만 또 많이 잃은 것도 기아차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 근데 이번에 기아차로 잃은 거는 멘탈이 아주 크게 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기아차로 크게 벌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번 거를 다시 시장에 내줬다 이런 마인드라서 그나마 크게 멘탈이 상하지 않았어. 어쨌든 기아차는 고마운 종목이었으니까 잃긴 잃었지만 그래도 트레이더 생활을 꽤 했는데 본인만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칙이 있는데 문제는 잘 안 지키고 있다는 건데 데이트레이더를 하지만 오버나잇을 저는 웬만하면 안 하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도 오버나잇을 했어. 왜냐면 확신을 가지고 에코프로 BM을 고점이라는 확신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버나잇이 원칙이 아닌데 어제만은 원칙을 깨고 오버나잇을 했어. 근데 원칙을 안 지키니까 나스닥이 대폭등 해가지고 원칙을 안 지킨 나에게 엄청난 벌을 주셨지. 잠을 못 잤어. 미국 장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단 말이야. 그래도 그냥 적당히 보합이나 잘해봐야 1% 정도만 올랐으면 좋겠는데 나스닥이 2.4% 오르고 있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났어. 벌 받았어요? 어제 시간에만 해도 좋았거든. 실제로 에코프로 BM이 시간에 어제 한 1% 정도 빠져 있었어. 아 역시 종가에 매도 베팅 하길 잘했다 하고 안심을 했지. 바로 미국에서 이렇게 아주 대가리를 세게 치네. 그래도 다행히도 에코프로 BM이 좀 빠지긴 했어요. 지금 현업 트레이더고 매매 거래를 하잖아요. 요즘 시장은 좀 어때요? 광기의 시장이지.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특성이 뭔가 하나에 우르르 몰리는 냄비 근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고 빠져나갈 때도 우르르 빠져나가.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우르르 몰리는 그 광기의 종목을 선점을 하는 사람이 그게 뭔 거고. 한국 사람들은 군중심리에 취약하다. 그치,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제일인 것 같아. 내가 생각에는.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도 있잖아. 한국 사람들이 종특을 설명하는 게 김치 프리미엄이 아닐까. 그치. 그런 생각이. 그래서 옛날에 진짜 그때도 1등 했잖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 국가잖아. 그리고 비트코인도 사실 김치프리미엄이라는 게 1등이었고 그러니까 한국은 투기의 민족이지. 다른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 굉장히 취약하다. 선동에 굉장히 취약하다. 다른 사람과 같이 하지 않으면은 불안해하고 다른 사람이 수익 보는 거를 배합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테마주를 할 때 반드시 그런 심리적인 요소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우르르 매매법에서는 그 이슈, 테마주는 결국 이슈잖아요. 그걸 어떻게 가장 빨리 캐치할 수 있을까요? 뉴스를 진짜 많이 접하고 과거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
있었던지 그거를 진짜 많이 데이터를 쌓아놔야 돼. 그 재료의 파급력을 레이팅 할 줄 알아야 돼. 이 재료가 S급이냐 A급이냐 B급이냐 뭐 이런 식으로 급수를 낮춰가지고 그 파급력에 따라서 비중을 크게 실을 수 있고 아니면 조금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단기로 팔지 중장기로 끌고 갈지. 과거에 있던 비슷한 이슈들의 크기는 현재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는 건가요? 항상 인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게 계속 반복됩니다. 요즘 시장이 계속 하락장이잖아요. 지금 하락장을 겪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을 텐데 이걸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중장기 매매는 잘 모르고 기껏해야 스윙 트레이더고 거의 데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락장은 데이 트레이딩이랑 크게 연관이 없어서 데이 트레이딩을 할 거면은 하락장이든 말든 상관없다. 오히려 하락장이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그쪽으로 쏠릴 수가 있어. 사람들은 다른 종목에는 다 수익이 안 나니까 하락장에서만 빛을 발하는 그런 종목들 쪽으로 다 돈이 쏠린단 말이야. 하락장일 땐 그런 식으로 하고 상승장일 때는 뭐 다 같이 버니까 언급 안 해도 될 거고. 50억을 번 뒤에 주변 반응은 좀 어땠어요? 주변에 말을 안 해서 모르는데 반응이 굳이 말할 것도 없고. 그때는 아이유랑 같은 아파트 살았잖아요. 그쵸. 그때는 되게 신기해했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부르면 나도 좀 기분이 좋고 집 구경 시켜주는 재미가 있잖아. 직장 생활 하다가 보직을 변경하고 전업 트레이더로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때요? 그 삶은? 하루하루 전쟁이고 뭐 승리감에 취하는 날도 있고 패배감에 좌절하는 날도 있고 너무 극과 극이라서 후회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직장인으로서 산 것보다는 낫다. 왜냐면 직장인은 희망이 안 보였을 거고 이건 저것도 희망이라는 건 보이니까. 근데 힘들 때는 직장인 때보다 훨씬 몇 배로 힘들다. 책임을 져야 할 가족도 있고 수익이 안 나면은 자존감 자체가 박살이 나고 그것이 점점 악순환되고 그런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실제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가장 중요하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뭘까요? 국내 주식에서는 정말 테마주를 하는 게 답이다. 소액으로 해야 된다. 대신 절대 몰빵을 하면 안 되고 분할을 해서 테마주를 한다면은 웬만하면 안 잃을 것 같다. 사람들을 왜냐면 우르르 몰리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 위주로 분할로 승부를 한다면은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돈을 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테마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재료잖아. 재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 레이팅하는 실력,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급작스럽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또 보게 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밥 먹다가 갑자기 앉았는데 다음 주에도 와요. 재밌다. 내가 빨리 수익 나고 그래야지만 올 수 있지. 그러니까 민호 형은 사실 대형주 위주로 많이 트레이딩을 하고 그 안에서도 자동차 섹터 쪽을 많이 사실 현대차 하나를 조지는 걸로 좀 유명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내 나와 자신 맞는 있는 산업이나 종목? 섹터나 2차전지를 제일 많이 했고 최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걸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달라 진짜. 어쩔 때는 하이닉스 같이 반도체를 하고 어쩔 때는 기아차 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그니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본인만은. 하지마. 하지마. 해주세요. 했죠. 그럼 안녕. 안녕.